가지고 그림 있는 문제와 그다음에 그림이 없는 문제로 나누어서 정확도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것인데 왼쪽에 있는 것이 그림이 있는 경우가 될 거고 오른쪽에 그림이 없는 경우가 되는데요. 그림을 넣어줘서 AI한테 입력을 시켰을 때 그림이 없는 경우보다 더 정확하게 문제를 맞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듣고 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AI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델도 만들어보고 결과도 만들어보고 또 임상에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또 많이 겪는 게 사실이라서 김봉철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이제 연구함에 있어가지고 취약적인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프로세스하고 만들어내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이런 점들이 조금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는데 어떻게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이런 점이 있으시면은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이제 AI 결과를 해석할 때 있어가지고 매트릭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데이터 샘플링이나 아니면 데이터의 분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데이터를 이제 모으더라도 데이터와 노말과 그런 트레이닝 그룹 사이에서의 그런 분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슈퍼바이저들 이제 러닝을 할 때는 이제 정답을 누가 이제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답을 모델을 만들 때 그리고 평가할 때 이 정답을 가령 예를 들면 클래스 1, 2, 3를 이제 슈퍼바이저에서 라벨링을 하는 선생님의 정답을 모델은 이제 어떻게 잘 맞추냐를 트레이닝한 거. 이게 편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정답을 누가 주느냐, 정답을 어떻게 라벨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웃사이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은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면은 이런 것들을 현실에 적용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레이블링과 그다음에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AI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2D 이미지를 가지고 할 때에는 케이스가 수백 단위, 수천 단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연구를 한 내용은 우리 병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환자, 발치, 임플란트, 그다음에 악교정인데 그렇게 자료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더 불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지금 생각나는 거는 우리 팽 교수님도 그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셔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AI 허브라고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있어서는 데이터 레이블링 하는 것이 중요한데 레이블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연구를 디자인하고 필요를 찾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야지 더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있어서는 지금 레이블링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생성형 모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블링을 안 하고 그런 모델에다가 넣었을 때 얘네들이 코딩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진단도 해준다든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아까 생성형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실제로는 오히려 예전에는 이제 의사가 레이블링을 하던 거를 이제 생성형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정답을 생성을 해서 그 생성된 원래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을 했던 데이터가 실제 정답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지고 그 모델을 이제 평가하거나 그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고 있어서 생성형 모델이 지금 우리 이제 데이터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 이제 단위간 모델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들어서 아마 생성형 모델 쪽으로 기대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그런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실까요? 자, 한 가지만 아까 그 세파피만으로도 수술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그런 것도 놀라웠지만 상악과 하악을 가린 상태의 세파피를 가지고 클래스 1, 2, 3를 맞추는 것도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렇다면
사춘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이 환자가 나중에 수술이 필요할 건지를 예측하는 것도 언젠가는 가능한 때가 올까요? 그렇게 하자면 또 많은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샘플은 구강외과 의사들보다 교정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잘 모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AI 연구하시는 치과 계열의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연구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그룹은 제가 알기로 각 대학의 교정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분들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도 그 결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 과정에서 이 환자가 자랐을 때 맥실라하고 맨디블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수술적인 개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거는 교정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 김봉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장 드리겠습니다. 안 교수님도 올라주시겠어요? 교정과 안장훈 교수, 기아는 대한양악수술학회 2025년 제17회 정기학술대회 연재로서 AI Diagnosis and Planning Based on Natural Head Position for Orthodontic Surgical Patients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셨기에 전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30일 대한양악수술학회 회장 이상휘 대독. 원광대학교 고항암면외과 김봉철 교수, 기아는 대한양악수술학회 2025년 제17회 정기학술대회 연재로서 AI in OMS Where Am I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셨기에 전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30일 대한양악수술학회 회장 이상휘 대독. 원장, 기아는 2025년 대한양악수술학회 제17회 정기학술대회 자장으로 학술대회를 빛내주신 것에 전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30일 대한양악수술학회 회장 이상휘 대독.